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던 날에 배달용 전기자전거가 파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손된 전기자전거에 대한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8월경에 전기자전거 업그레이드를 단행하여 9월부터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한 달 정도 운행을 하던 중에 이렇게 두동강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절단된 부분입니다. 자전거의 앞쪽과 뒤쪽을 연결해주는 부분인데 한 곳밖에 없다 보니 뒷바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힘이 좋아지다 보니 충격이 누적된 것 같습니다. 쇼바가 눌릴 때마다 앞에 바구니와 전조등이 부딪히는 현상이 발생하여 쇼바를 잠그고 주행을 했는데 이게 프레임이 받는 충격을 더욱 증가시켰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과속방지턱이나 지면이 고르지 못한 노면에서 쇼바를 잠그고 주행할 경우 차체의 진동이 더 많이 느껴지는데 자전거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욱 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프레임이 절단된 지 2주가 지나서 다시 전기자전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날의 힘든 기억들이 떠올라서 덮개로 전기자전거를 덮어둔 후에 한동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비까지 내려서 비도 꽤 맞았는데 다행히 크게 녹슬거나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10월 8일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던 토요일 밤 12시가 넘어 거의 1시 반쯤 되었을 때에 자전거가 좌우로 유난히 흔들려서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두워서 보이는 게 없다 보니 그냥 주행을 하였는데 등촌동에서 배달을 수행하다 오르막길에서 자전거 뒷부분이 옆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절단된 건 아니고 반쪽은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던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배달지 근처에서 프레임이 파손되어서 배달은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배차가 되면 곤란하기에 신규 배차를 중지하고 배달 종료를 하였습니다. 그날 찍어둔 영상이 없어서 설명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배달지가 9호선 증미역 근처 등촌 1동 근방인데 여기서부터 방화동까지 자전거를 끌고 집까지 가야 했습니다. 직선거리로 5.3km이나 실제 이동해야 할 거리는 8km에서 10km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금방 이동할 수 있는 거리지만 프레임이 반쯤 파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갑자기 확 끊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시간이 걸려도 끌고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중간에 과속방지턱과 노면이 고르지 못한 길은 최대한 피해서 가야 했고 자전거 뒤쪽을 잡지 않으면 옆으로 기울어져서 뒤쪽을 꽉 잡은 채로 이동하느라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보다도 더 오래 걸렸습니다. 새벽 3시가 약간 넘은 시각에 마고겐밸리 9단지 아파트 옆을 지나가던 중에 약간이나마 붙어 있었던 프레임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집에 가려면 30분 정도 더 걸어가야 했는데 자전거 프레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봅니다. 프레임이 완전히 절단되어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완전히 멘붕이 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쓰러진 자전거 근처에서 쭈그려 앉아서 30분간 멍을 때렸습니다. 자리를 비우자니 도난 우려도 있고 아파트 관리인이나 환경미화원이 폐기물로 오인하여 수거해 갈지도 모르는 일이니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프레임이 완전히 절단되었으므로 앞쪽과 뒤쪽을 따로 끌고 가면 되는데 하필 프레임 내부로 브레이크선과 변속선 그리고 전선 일부가 관통하여 앞쪽과 뒤쪽을 따로 가져가는 것도 불가능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쭈그려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분실되는 걸 각오하더라도 집에서 필요한 공구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 주무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집에서 조용히 테이프와 철판을 가져왔습니다. 절단면을 철판으로 덧댄 후에 테이프로 감아서 자전거의 앞쪽과 뒤쪽을 연결할 생각이었으나 이 작업은 혼자서는 무리한 작업이었습니다. 자전거를 고정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지나가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자전거 뒤쪽을 잡아주셔서 자전거 앞쪽을 잡은 후에 철판을 덧대고 테이프로 감았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앞쪽을 잡으면서 테이프를 감다 보니 견고하게 붙이지도 못했고 붙여놓은 테이프도 자전거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늘어나서 다시 분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시도가 실패하기는 했지만 도와주신 아주머니에게 고맙기도 하고 시간을 뺏은 것에 미안한 생각도 있어 저의 비상식량을 주면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이제는 분해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은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를 먼저 분리하여 집에 가져다 놓아야 했습니다. 배터리가 2개라서 한 손에 1개씩 들고 갔습니다. 배터리 2개를 합한 무게는 대략 11kg 정도로 성인 남성이 들기에는 그다지 무거운 무게는 아니지만 이걸 들고 30분 정도 걷는 건 얘기가 틀립니다. 배터리를 옮긴 후에 다시 전기자전거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전기자전거에서 배달통을 분리하였습니다. 배달통 무게도 거의 11kg이 넘게 나가는데 배터리를 옮길 때는 쉬지 않고 한 번에 왔지만 배달통을 옮길 때는 팔 근육에 힘이 빠져서 10m 정도 이동하고 쉬고 이동하고 쉬고를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다시 전기자전거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서 자전거의 앞쪽과 뒤쪽을 붙잡고 있는 전선들을 컨트롤러에서 분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차체 튜브를 관통하는 브레이크선과 변속선 그리고 전선 일부는 분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길래 핸드폰으로 일기예보를 보니 일요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릴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마음은 급하고 어두운 데서 튜브 안의 선을 분리하려고 시도하다가 오른손이 절단면의 날카로운 부분에 찔려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튜브 안의 브레이크선과 전선은 분리하는데 겨우 성공은 했는데 변속선은 분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두 방울 떨어지던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기 시작하여 전기자전거를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하여 엠벨리 9단지 아파트 내에 천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교체한 부품들도 칩이 벗겨지고 전선도 일부 손상되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비는 내리고 손에서는 피가 나고 야간에 8시간 이상 일하고 잠도 못 자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변속선을 끊어야 해서 펜치를 가져오기 위해 비를 맞으며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잠도 못 자고 비 오는 새벽을 맞이하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벌써 일어나 계셨습니다.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어머니는 배달일을 그만두라고 소리를 지르셔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몸에 기운이 없어서 일단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펜치를 챙겨서 아버지와 함께 마곡엠벨리 9단지로 이동하였습니다. 비가 꽤 내리는 날씨였지만 앞뒤로 분리된 자전거를 각각 끌고 와야 해서 우산을 따로 챙겨갈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날이 많이 환해져서 작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배터리와 배달통을 제거하여 무게도 가벼워진 상태이고 파손된 자전거라 분실 위험에서도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펜치로 변속선을 끊는데 잘 안 끊어져서 애를 먹었습니다. 와이어가 질겨서 절단기로 끊어야 쉽게 끊어진다고 합니다. 자전거의 앞쪽과 뒤쪽을 완전히 분리한 후에 앞쪽은 제가 끌고 가고 뒤쪽은 아버지가 끌고 이동하였습니다. 자전거를 계속 아파트 단지 안에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비가 와도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비를 많이 맞기는 했지만 지금 보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대충 정리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연휴 셋째 날인 한글날 대체 휴무일에는 정신적 후유증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배달을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배터리와 배달통을 옮기느라 팔에 알이 배겼는데 금방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른 손바닥에 생긴 상처도 흔적이 좀 남기는 했지만 많이 아물었습니다.
배달하면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전기자전거가 파손된 후 2주가 지나니 마음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막상 이 일을 그만두자니 배달하면서 좋았던 기억들과 달리면서 느낀 행복감 때문에 미련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는 배달료도 많이 떨어졌고 수입도 작년에 비하면 많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업그레이드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자전거라 폐기하기엔 아깝기도 해서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용접을 진행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용접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기자전거의 부품들과 조명들을 전부 해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선이 있으면 용접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작업 중에 손상될 수도 있어 해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특수용접을 해야 하는데 특수용접이 가능한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용접을 진행할 경우 약간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 막상 용접을 해도 다음에는 다른 부위가 또 파손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서 괜한 일을 벌이는 건 아닌가 의구심도 듭니다. 알루미늄 재질은 피로 파괴라고 해서 오랜 기간 꾸준히 충격을 받게 되면 약한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파손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파손이 되는 건 아니고 조금씩 크랙이 생기면서 확장이 되어 파손이 되는데 크랙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용접을 하게 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작업하기도 쉽다고 합니다. 지금 제 자전거의 경우는 완파가 돼서 두 동강이 난 상태라 용접업체에서 받아줄지도 의문입니다. 동네 근처에도 용접하는 곳이 있기는 한데 특수용접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같은 자전거로 새 제품을 재구매할까도 생각해봤는데 1500W 모터를 사용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750W 모터로 돌아가는 게 내키지 않았고 자전거의 구조상 같은 부분이 파손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용접을 하면서 이쪽에 보강대를 추가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전거 주행 시 과속방지턱이나 보도블럭 턱을 댈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고 피할 수 없을 경우는 꼭 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쇼바는 절대 잠그지 마시고 오픈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전거에 가해지는 충격이 정말 큽니다. 튜브가 생각보다 두껍지 않은 것 같아 용접이 완료되면 내부를 에폭시로 채울까 생각 중입니다. 튜브 안에 있던 전선은 밖으로 빼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접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